안녕하세요. 반도체 공정 2일차 진행하겠습니다. 이수님 반갑습니다. 네, 이수님께 행운과 노력과 결실이 잘 되시길 빌면서 지금 담당자께서 지금 촉 주신 대로 우리 영상을 켜주시면 저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도 좀 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켜주시기 좀 부탁드리고요. 네, 계속 켜주시지 않을까 믿어보면서 일단은 지금 접속이 138분 정도 됐네요. 이분들이 되셨고, 그래서 최재형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진행되는 사항들을부터 해서 이제 주로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쪽 진행되면서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도 많이 말씀드릴 거고, 어, 일단은 우리 어저께 했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단어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단어, 어떤 개념들 기억나실지 이승민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드, 일드 그렇죠, 일드 중요한 내용이죠. 일드가 없으면은 반도체 팔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게 있죠? 기억나시는 게 단어를 같이 나눠볼까요? 네, 우리 기영님도 어제 마찬가지로 같이 또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성원님 수율 그렇죠. 수율 일도 되게 중요한 거고 탕호성님 CD겠죠. 크리티컬 디멘전이라고 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미세화라고 하는 걸 진행함에 있어서 CD라고 하는 크리티컬 디멘전이 중요하다. 본인수님 GCS, 가스, 케미컬, 슬러리, 반도체에 쓰이는 세 가지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참고로 얘기하면은 가스, 케미컬이라고 하는 GC는 디스플레이에서도 동일한 단어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와 디스플레이 업계 일관성이 많이 있죠. 이런 단어도 있었을 거고. 어저께 여러분들께서는 어쨌든 8대 공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으셔가지고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게 뭐가 있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었죠.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다. 트랜지스터가 있고 트랜지스터라고 연결되는 게 뭐더라? 바로 이제 그러니까 스위치라고 하는 거였죠. 스위치가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고 했던 큰 얘기 기억날 겁니다. 이렇게 제품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메모리를 잘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야 되고 잘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의 생산 방식이 우리가 패밀리스 있었죠. 설계 중심론과 파운드리라고 하는 게 있었다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한 건데 결국 얘네들 다 뭐하냐면 반도체의 미세화라고 하는 거에 가장 큰 과제를 운영해야 된다. 미세화가 있고 미세화뿐만 아니라 같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냐? 말씀드린 3D 낸드 있었죠. 3D 반도체가 있었고 그다음에 핀픽 같은 걸 얘기하는 소위 소자 변화도 있었다. 이것들이 이제 전공정에 관련된 기술 개발 방향이라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AVP가 있었죠. Advanced Package라는 쪽으로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 키워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 이렇게 되는데 이 팹은 팹이라고 하는 것은 팹, CSF, SFF 이렇게 3층 구분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장비, 여기에 배관, 여기에 물질들이 있다라고 했던 것들, 층 구조 같은 것도 같이 기억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전공정, 후공정 쪽으로 갈 수 있겠죠. 전공정, 이거는 소위 팹 공정이라서 웨이퍼 기반 공정이죠. 그래서 여기가 소위 8대 공정으로 활동적으로 불리고 후공정이라고 했던 부분가 있었죠. 이건 조립 공정이었다가 지금은 재배선 공정 등등으로 바뀐다고 했고 소위 이렇게 칩을 만들어주는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가 보통 한 900개 공정, 이게 보통 한 300개 공정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드렸죠. 이렇게 돼 있었고 전공정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이냐 바로 얘가 증착, 노광, 식각, 다시금 증착 한 다음에 마지막에 연마 이런 걸 딱 통해 가지고 반도체 레이어를 만든다. 그래서 레이어가 40개 레이어 정도 만든다. 그래서 이게 900개 스텝 정도 된다. 이렇게 있었죠. 이걸 통해서 우리 기억나는 뭐가 있죠? 이 레이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뭐냐? 직무로 보자면 공정 설계 직무자들이었다. 그다음에 여기가 공정 기술, 레시피 만드는 사람인 거죠. 여기 연관된 것들이 한 게 설비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여러분께서 많이 지원하시는 반도체 현장 내에서의 업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습니까? 공정 설계라고 하는 거 같이 하게 되면 공정 설계 직무자들은 뭐 하는 거다? 아이고 잠시만요. 이렇게. 네.
것들은 PD, PA, Y라고 해서 이렇게 소위 수율을 올려주는 형태의 일을 계속하는 것이고요. 공정기술직무자들은 뭐한다? 공정개발에서 뭐 JDP, JEP를 통해서 소위 설비 컨셉 같은 것도 개발한 다음에 신규 레시피를 우리가 EIN에서 ECN을 바꿔준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연구소에서 만들어주면은 양산으로 이관해가지고 소위 수율을 올리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했던 것들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정 설계 직무자들은 통상적으로 뭘 잘해야 된다? 소위 소자, 특성,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오리엔트 되어 있고 이쪽은 PV는 NRT를 중심으로 해서 화학 반응에 대한 것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웹 데이터들 있었죠? 있었고 설비 쪽에 다루는 건 뭐였다? 설비 8계통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 기계전자 쪽이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뭐 한다? 소위 FDC 같은 걸 통해서 얼만큼 얘네들이 물질이 잘 흐르는 마냐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해가지고 소위 평가나 개선 작업들을 하고 PM, BM, CM을 하더라.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의 흐름도 이렇게 해서 같이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만 더 얘기해보고 이제 이 8개 내용을 복습할 게 바로 뒷페이지에 있어요. 뒷페이지 한 20분 정도 더 하고 난 다음에 우리 8대 공정으로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회사에 가시면 이건 조금 업계마다 그러니까 회사마다 용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삼성에서 쓰는 용어가 이 TTTM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냐? 우리가 장비가 3,000대가 있으면 우리가 10대가 같다. 10대가 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1호기부터 이 10호기까지 있으면 같다. 이 같다는 게 이 이라고 하는 툴이 장비예요. 장비와 장비 사이가 매칭이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TTTM이라고 많이 부르고 생각보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설비가 셋업되거나 아니면 다른 라인에서 예를 들면 15라인에서 쓰던 설비가 옆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돼서 어떤 공정을 진행합니다. 이 900개 공정 진행하는데 이 1호기랑 2호기하고 같은 거야. 그래서 1호기가 맨 처음에 레퍼런스가 잡혀요. 맨 처음 설비 레퍼런스 잡힙니다. 그럼 요거랑 성능이 같아야겠죠. 성능이 같아야 호환이 되고 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거를 부여하기 위한 작업이 바로 셋업이나 설비 이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작업이 일어났었을 때 이거 장비끼리 1호기랑 맞는 거 레퍼런스랑 맞다 매칭된다라고 하는 작업을 우리가 TTTM이라고 얘기하고 요거는 5개 정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반도체에서 진행되어지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총 5단계 정도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레퍼런스 설비라고 하는 1호기하고 같은 거가 되냐 마냐고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보시면 1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얘네가 어떤 물질을 써요. 소위 물질 재원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얘네가 뭐 CVD 공정이다. 그럼 얘가 사일렌 가스를 써요. 얘가 O2를 써야 돼요. 아르곤도 써야 되고요. 여기에 NH3도 물려 있어요. 혹은 그다음에 이런 거에 물질이 물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다른 형태 뭐가 있냐? 추가적으로 얘가 들어가려면 배관이 뭐여야 될까요? 사일렌 가스에 맞는 배관은요. 뭐 서스 30314 이런 거 해가지고 재질 같은 게 있거든요. 특정한 가스들 뭐가 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배관들이 막 정보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전력 정보도 있어요. 이 장비가 800kWh 돼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런 형태에 대한 물질 정보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1호기랑 2호기랑 같아야겠죠. 일단 그거를 같다라고 데이터를 받습니다. 이거가 바로 뭐겠어요? 장비 회사에서 받아요. 장비사에서 요 관련된 장비를 신규로 만들어서 실제 구매한 다음에 여기서 입고를 진행할 때 요 정보를 주게 돼 있습니다. 1호기랑 같은 호기입니다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죠. 두 번째가 뭐냐 바로 핵심 부품. 어저께 여러분께 얘기했죠. 우리가 PV는 NRT라고 하는 게 레시피 써 있을 텐데 레시피 이 P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그때 들어가는 펌프 이게 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 N이라고 하는 가스가 들어가기 위해서 가스 풀로 얘기하는 MFC, 뭐 리퀴드 해주는 LFC 이런 것들이 있어요. 템퍼러처에 관련된 부품들이 뭐가 있어요? 뭐 히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버전이 어떻게 돼요?
로봇가 뭡니다. 라고 하는 것들도 가능.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이런 것들이 1호기랑 같은 건가요? 라고 하는 거를 물어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PV는 NRT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했을 때 요거를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정보들이죠. 부품에 대한 정보들. 여기까지가 무조건 장비 회사에서도 주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거 담당하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 설비 엔지니어가 담당하죠. 그다음에 3단계부터 이제 공정인지 설비를 같이 진행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BKM이라는 단어를 업계에서 많이 씁니다. BKM이 뭐냐면 예를 들면 어플라이드 장비가 있어요. AMAT이라는 회사의 장비에 프로듀서라는 장비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요 생산성 좋다는 프로듀서 장비가 있는데 이거에 뭐 GT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에 들어갈 레시피 중에서 얘네 같은 경우는요. 뭐 어떤 막질 ACL이라는 막질이 있으면 얘가 어떤 공정 종류예요. 얘네가 2000옴 스트롱이라고 하는 게 이 회사의 이 장비에서 갖고 있는 가장 기본 레시피라고 합니다. 기본 레시피라고 뭐라고 하냐 이거를 베스트 노운 메서드. 네, 이 BKM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요거가 이 장비라고 하면 이 장비는 요게 레퍼런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요거가 실제로 이 1호기하고 2호기가 같은지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는 어떻게 했어요? 요거를 PVNLT 그대로 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데포 레이트, 그렇죠? 써있죠 이런 거, thickness, uniformity 이런 것들, 그다음에 particle 이런 것들을 쫙 봐서 이게 이 BKM의 일반 조건하고 문제가 없네요 라고 하게 되면 이게 설비가 설치가 잘 됐고 물질이 잘 들어왔으며 부품이 들어와서 기본 레시피는 조건이 문제가 없네요 라고 해서 3단계까지 OK가 됩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공정 엔지니어 몫이에요. 공정 엔지니어 뭐냐? 요것을 실제 적용한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어떤 레이어에 적용한다. 네, 적용해서 제가 9.5 스텝에 뭐 빈라인이라는 레이어가 있는데 이 레이어에 ACL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1호기하고 지금 들어오는 2호기, 3호기가 똑같아요라고 하는 것을 바로 웹 데이터 말씀드렸죠. 웹 데이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상 없이 같네요. 스펙이 있네요. 그러면은 4단계 통과. 네, 마지막 단계가 뭐냐? 바로 여기서 5단계로서 ET, 일드, 일렉트리컬 테스트나 일드에 문제가 없다, 유의차가 없다. 그러면 통과죠. 이게 바로 반도체에서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5단계의 데이터.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데이터가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물질이 들어왔어요. 그 부품 장비 문제 없어요. 기본 조건 문제 없습니까? 런의 실전 조건 문제 없습니까? 거기에 수율에 문제 없습니까? 라고 하는 걸 쭉 보게 돼 있어요. 이 5단계를 보고 있고 우리가 TTTM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TTTM이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5단계 정도로 해서 반도체 업이라고 하는 팹이라고 하는 거나 웨이퍼 반응이 정리가 되는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설비 직권에 관심이 있다. 그럼 뭐겠습니까? 바로 여기 중에서 이쪽까지 담당합니다. 내 공정 기술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주로 요만큼 정도까지 잘 알아야 돼. 네, 여기서 제가 제품 엔지니어가 담당하는 쪽에 얘기했지만 실제 공정 엔지니어가 이 수율까지 같이 보는 웨이퍼의 담당이고 공정 설계 직무자들은 주로 요것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다 연결돼 있는 거죠. 왜냐면 결국에는 수율이 안 나오게 되게 되면은 문제 해결에 대한 분석을 결국에 공정 엔지니어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5단계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같이 보시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업무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단계 데이터의 규모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서 내가 내 경험상, 그렇죠? 내 경험상 이런 데이터를 셋을 가지고 상관관계 분석을 했다.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실험 실습을 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한 본인의 어떤 자기소개서에 쓰거나 면접에 준비할 만한 사례가 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TTM이라는 단어나 나머지 것들, 데이터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쭉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은 같이 진행해 주는 장비 회사 같은 경우가 돼 있죠. 보시게 되는데 이 중에서 활동으로 쭉 있으면은 이 중에서 얘기했지만 국산화 비율이 제일 높은 거는 일단은 이 증착 공정 쪽이 좀 높은 편입니다. 회사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그다음에 세정 공정이 좀 높은 편이에요.
두 가지 정도 회사들이 있다. 이 회사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뭐한다? 여러분께 공정마다 진행하면서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제가 이제 엑셀 파일을 하나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보셨던 거 있죠? 직무 관련된 설명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같이 띄우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엑셀 파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보여드린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직무 소개가 되어 있죠. 이거 말씀드렸던 거 있을 거고요. 그리고 소부장에서 리스트가 있죠. 보시게 되면 여기에 노광 공정만 해볼게요. 노광 공정 보시면 얘가 소재, 장비, 부품이 되어 있죠. 그러면 얘가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국내 회사가 있고요. 국외 회사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 예, 국내 회사는 제가 우리나라 사이트 중에 소부장 넷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좋은 기업들을 정의해 놓은 게 있는데 그 회사들 써놓은 거고 국외에서는 제가 나름대로 해서 노하우로 매칭해 놓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께서 내가 공정기술 직무자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소재하고 장비 쪽은 다 쓸 수 있어요. 네. 노광공도 연관돼 있으니까. 내가 장비 쪽에 그러면은 부품과 장비 다 쓸 수 있어요. 물론 부품도 공정기술 직무자로 쓸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대기업도 많고 좋은 회사 많이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걸 제가 공정 하나씩 할 때마다 여러분께 서머리 하듯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용어도 이해하시고 이렇게 것들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쉬는 시간에 바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이 같이 여러분 쭉 활동정에는 패키지가 쭉 있어요. 쭉 보시면 증차, 뭐 이렇게 배선, 연마, 세전, 계측, 네, 패키지까지 이런 거 쭉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게 물론 업데이트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에서 혹시 확인하시는 뭐 증거서 레포트나 이런 거 보시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최대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취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네, 일단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참고로 쭉 보시고, 네, 그다음에 또 국내 회사에 뭐 소위 얘기해서 국산화 현황 많이 돼 있죠. 보시게 되면, 예, 보시면 세정 공정 쪽하고 증착 공정 쪽이 좀 많이 돼 있다라고 돼 있던 것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열 처리가 뭐 70%라고 돼 있긴 한데 열 처리라는 게 원일러기 때문에 디퓨전 공정 쪽이긴 합니다. 근데 디퓨전 공정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자용 막지는 국산화 많이 안 돼 있고 일반적인 열 처리 장비는 좀 돼 있긴 해요. 그 차이 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소재에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소재사. 보시게 된다면 여기 뭐돼 있죠. 일단은 이 스페셜 가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물질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하우스 가스하고 스페셜 가스 있다고 했죠. 스페셜 가스는 우리 마시면 독된 바로 죽는 거 이런 것들 스페셜 가스라고 하는 거 있고 스퍼터링 타겟이라고 하는 건 주로 메탈 공정에 들어가주는 어떤 물질들인 거죠. 웹 케미컬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CMP 슬러리라고 하는 소재인 것이고요. PR이라고 하는 거죠. PR. 그다음에 CMP에 관련되어진 뭐 CMP에 쓰고 있는 패드 이런 것들 대부분 소재거든요. 그다음에 쿼츠라고 하는 소재도 많이 쓰이고요. 세라믹이라고 해서 세라믹 히터 같은 거나 SIC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쓰입니다. 네, 이런 거 소재도 많이 있다. 그다음에 요즘에 각광받는 바로 이 프리커서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인지도가 많죠. 여러분께 아까 소개해드렸죠, 어저께. 프리커서라고 하는 게 전구체라고 되어 있고 증착 공정에서 활용되어지는 물질인데 이 물질은 굉장히 고가로 팔리고 우리나라 국산하기도 하고 일본에서 사기도 한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과 같이 말씀드렸죠. 네, 같은 회사 많이 쓰실 텐데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회사들이 되게 없으실 거고 연결되어진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많이 있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신 곳이나 이런 기타 등등 뭐 이런 지역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소부장 인원들이 필요하다 얘기되었던 걸로 읽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8대 공정 대망의 8대 공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대 공정을 말씀드린 전공정 쪽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웨이퍼 기반 공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말씀드린 대로 후공정이 예전에 조립이었는데 후공정 쪽에서 특히 재배선 공정 RDA 있죠. 이쪽을 하게 되면 이것도 전공정의 프로세스와 거의 유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 보시면 1부터 8까지가 다 뭐죠? 8대 공정 되어 있고요.
예, 디바이스 인테그레이션이 뭐냐면 주로 우리가 공정 설계 질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얘네들 다 쌓아가지고 레이어죠. 레이어마다의 설명을 제가 간략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쌓였을 때 우리 실습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반도체를 쌓아서 올라가가지고 실제로 소자라고 하는 페올이죠. 페올이라고 하는 것과 뭐 중간에 매울도 있지만 페올이라고 하는 거, 이 나눠가지고 우리가 반도체 레이어를 쭉쭉쭉 만들어 나간다. 혹시라도 전력가 쪽이나 뭐 재료가 출신의 공정 설계 전문가들은 요 레이어 담당자다. 그다음에 공정 기술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다? 아, 내가 쓰는 단위 공정이 여기에 쓰이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는 게 입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된다. 8대 공정 쭉 한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4일차 때 우리가 얘기했던 후공정 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테스트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것이 여러분들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성인학습 기준 말씀드렸죠? 내가 모르면 80%가 모른다. 이거에 대한 강력한 믿음으로 이해가 안 되면은 최대한으로 질문해 주시고 요거를 연관되지 않아도 이해 안 되는 사람 계속적으로 많이 알려주시면 저도 강의하는 데 도움되고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제 각 단원마다 요것만 기억하자라는 키워드 단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거 이제 뭐 제가 맨 처음에 설명할 수도 있고 처음에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요약하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약간 뭐 융통성 있게 진행할 텐데 어쨌든 포토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이 지식이 있으신 것 같아서 PR이라고 하는 감광이죠. 네, 이건 뭐냐? 빛을 만나서 무언가 성질이 변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뭐 지금은 약간 변하기도 했지만 주로 유기물이고요. 요새는 좀 약간의 메탈을 포함한 형태의 PR도 있어요. 네,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얘네가 어, 엣지를 견디는 거가 좀 더 세져야 되니까 이 정도가 된다. 그거 참고로 말씀드리고 주로 유기물로 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주로 액상 물질이고요. 웨이퍼에 PR 코팅이라고 해서 웨이퍼가 빙빙빙 돌아가는데 여기다가 액체를 또 떨어뜨려가지고 발라주는 형태의 액체 리퀴드 물질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물질이고 여러분들이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노광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이제 이 소재나 하드웨어 장비 쪽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정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중요한 점도 있고 노하우도 있지만 일단은 웨이퍼의 PR이에서 실제로 반응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뭐죠? 반도체 공정은 절대로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게 광자가 몇 개 들어가지, 물질이 몇 개 들어가지, 이게 반응하게 되면 실리콘 입자가 몇 개 만들어지지, 지금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반도체 내부에서는 그런 물질을 기반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PR이라고 하는 감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반도체 공정의 보토가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장비가 비싸냐? 사진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시겠지만 왜 어렵냐? 바로 반도체라고 하는 이 노광 공정의 빛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한테 포토 마스크를 지나가가지고 그대로 찍히는 것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포토라고 하는 빛이 뭐죠? 물질이면서 에너지고 입자이면서 파동이죠. 파동의 성질 때문에 직진하기도 하나 이렇게 빛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소위 뭐죠? 우리가 얘기하는 회전 현상이 일어나죠. 바로 이 회전 현상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것을 컨트롤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포토 마스크만큼으로 그대로 웨이퍼에 닿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로 OPC라고 하는 형태의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포토 마스크라고 해서 여기 위에 있는 이건 쿼츠판, 유리판인 건데 얘네를 가공할 때 회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꼭 가공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OPC라고 하는 건 참고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예상되어진 설계도라고 하는 마스크 자체도 빛의 회전 현상 때문에 바꾸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미세화의 가장 중요한 포토 역할은 뭐다? 미세한 것들의 패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결국에 해상도가 미세화가 돼야 된다. 해상도라고 하는 게 미세하다. 맞으려면 이 해상도가 미세할수록 이게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다. 오케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네의 파장이 계속적으로 짧아져요.
그렇죠. 미세하게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동시에보다 여기 NA라고 불려지는 거였죠. 이거 설명 지금 전혀 모르겠다. 뒤에 꼭 설명 드릴 거예요. NA가 뭐냐 바로 개구수라고 하는 렌즈 크기인데 렌즈 크기 뭐냐면 포토 마스크를 쬐는 빛이 퍼지게 되면 이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얘를 다시금 이쪽 웨이퍼로 닿게 해줄 수 있는 물체입니다. 네, 하나의 기구겠죠. 그게 이제 렌즈, 대표적 렌즈고 EUV는 뭐 미러인데 하여튼 뭐 그건 더 뒤에 설명드릴 거고 요거는 클수록 얘가 값이 작아지겠죠. 네, 말하자면 이러한 형태의 물질의 하드웨어적인 변경이 필요하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해상도라고 하는 게 미세하면 미세할수록에 미세한 패턴을 만들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단어: 피하, 감광해, 그다음에 얘네가 어려운 이거보다 회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OPC 마스크 같은 거.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 해상도가 좋아된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우리가 이거 얘기하겠지만은 이 PR을 만드는 회사, 소재사도 말씀드리면 이게 JSR이라고 하는 일본 회사, 그다음에 뭐 후지필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법인은 없고 이게 뭐 대표적으로 일본 수출 규제 때 일본이 수입을 금지했던 물질이 가깝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동진 세미케 네, 여기에서 주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PR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포토 마스크를 주로 만드는 회사는 누가 있냐면 바로 듀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듀폰. 삼성전자도 이렇게 오른쪽에 그 건물 큰 DSR이라고 하는 그 연구도 있는데 바로 옆에 보시면은 듀폰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화학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해상도 이거 당연히 ASML 장비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키워드들이 있다. 네, 일단은 포토 공정은 사진을 찍는다 하기 때문에 뭐 카메라와 다를 거는 없어요. 여러분께서 카메라 관심 많으신 분 뭐가 있죠? 우리가 딱 이제 사람이 딱 인물 중심으로 찍는다가 뭐죠?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을 포커스를 없애죠. 아웃 포커스, 디포커스 같은 걸 진행을 하죠. 그런 거가 반도체에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반도체 제품을 찍다 보면 그 다음에 얘네가 해상도에 따라서 포커싱이 흐트러지게 되고 이게 그러면 반도체가 제대로 노광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제품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가 반도체 어쨌든 필름이라고 하는 게 메철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마스크, 포토 마스크라고 하는 얘가 뭐냐면 얘가 포토 마스크죠. 포토 마스크가 이렇게 있고 얘는 쿼츠로 있습니다. 쿼츠. 쿼츠라고 하는 유리판 같은 거죠. 유리판이 되어 있고 얘네의 너비는 몇 인치냐? 이거 바로 6인치 혹은 이거를 150mm 정도 잡습니다. 아주 예전에 쓰던 6인치 웨이퍼랑 같은 크기죠. 그다음에 여기 쿼츠판에 설계도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는 뭐냐? 바로 크롬으로 도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롬으로 도금되어 있는 것은 빛을 투과하지 말고 비어 있는 곳에 빛이 투과가 되라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요거에 따라서 빛을 선택적으로 투과해서 그 뭐한다? 웨이퍼 패턴이 되어 있는 여기 바로 PR에 그런 것들을 그대로 얘네를 안착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안착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유로 스캐너라고 하는 사진 기준 물론 스캐너 하나로 하진 않고 뒤에 바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장비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마스크라고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형태의 공정 물론 이 마스크 공정은 요거 크롬 도금고 이거 파내는 거는 우리가 나노 인프리팅 아시죠? 이렇게 레이저를 그어가지고 포토 마스크를 만들어 줍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삼성 같은 거는 하이소 내부적으로 포토 마스크 팀이 있죠. 네, 마스크 개발팀이 있고 포토 마스크 개발팀이 바로 반도체에서 예를 들면 40개 레이어다. 그렇죠? 그럼 40개 레이어라고 하는 곳에 이름이 맞춰서 뭐 예를 들면 0.0, 1.0, 1.2, 뭐 1.5, 1.98, 뭐 2.0 예전에 보통 1단위로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공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걸 숫자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2.5, 뭐 3.5 이렇게 쭉 올라가서 뭔가를 진행을 합니다. 말하자면 그때 1.0 레티클 혹은 마스크 달라 그러면은 그것이 그대로 이 반도체 공정 장비 그 웨이퍼의 순서에 맞게 자동으로 여기 ASL 장비에 껴지는 거죠. 껴져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노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자, 일단 우리 이거 한번 다시 볼게요. 써있다시피 광 투과 영역이 쿼츠고요.
광 차단 영역이 크롬으로 도움되는 거예요. 크롬 도움돼 있고 왜 거층 나눠 있겠죠. 여기 대부분 6인치로 되어 있고 잘 보시면 여기 대부분 뭐 요게 대표적인 모양인데 요게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나눠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포트 마스크는 통상적으로 한 번 요 포트 마스크 샷을 한번 찍으면 4다이원이라고 해서 한 번에 네 장이 찍혀요. 네, 말하자면 우리가 웨이프 한 장이 있으면 요즘에 거의 말씀드린 대로 뭐야 1000개이죠, 1000개. 디레이 같은 경우 1000개. 1000개의 다이가 있다. 뭐 어떻게 찍어요? 이거를 250번을 찍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고 요 다이를 아주 축소를 잘 시켜가지고 배열받게 진행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토 마스크를 만드는 라인 같은 경우가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연구소의 라인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스크들이 네, 다양하게 있죠. 하여튼 그래서 이 포토 마스크라고 패턴을 만들어주게 되면 결국에 뭔가 패턴만 있고 여기 포토리스콜의 비포토 공정이라고 하는 것보다 여기다가 그때 들어오는 광원이죠. 대부분 이제 저게 자외선들을 많이 쓰죠. 울트라바이올렛을 많이 써서 자외선 파장을 계속적으로 줄여주고 있는 게 우리가 뭡니까? DUV, EUV라고 하는 거죠. 광원의 파장을 계속적으로 짧게 하는 그죠? 해상도를 미세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상할 게 뭐가 있냐. 그 빛이 여기 있는 크롬 도금은 투과하지 않고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웨이퍼에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빛을 넣어주게 되면 그 빛이 필요한 부분만 노광이 노출이 돼가지고 뭘 통해서 웨이퍼 PR의 모양을 내는 것을 우리가 포토리소그래피라고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겠죠.